자, 이번 사자성어 인사유명입니다. 이 인사유명이란 사자성어는 원래 8글자였는데 그 앞에 호사유피라는 말이 있어요. 호사유피 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의미고요. 인사유명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남는 게 이름이다. 즉,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판이 잘 남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인자, 죽을 사자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머무를 유자를 좀 봐야 되겠네요.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자는 외국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유학이죠. 머무를 유자를 씁니다. 그리고 외국에 머무르는 거 체류, 그냥 이게 학업은 하진 않지만 머무르는 게 체류겠죠. 그 다음에 일을 그 상태로 머물러 두게 하는 거, 일을 진행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일을 보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가 머무르는 곳이 바로 정류장이죠. 이 류자가 머무를 유자입니다. 그리고 이름 명자, 그래서 인사유명이라는 표현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만큼 열심히 잘 살아라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업자득 있네요.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를 자기 자신이 받는 일. 과와 보상이죠. 이제 보상. 그래서 주로 얘는 나쁜 결과를 받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즉 뭔가 내가 과거에 나쁜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내가 나쁜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쓰고요. 스스로 자자, 그리고 업자네요. 여기 있는 업이 가리키는 말은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 업자가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직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을 가리키는 업자를 쓰고요. 또 일을 하는 기업 마찬가지 이 업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 할 때도 이 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자, 얻을 득자를 쓰는 단어는 획득, 뭔가를 얻는 게 획득이죠. 또 없는 거를 우리가 습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얻는 것을 소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을 우리가 설득이라고 합니다. 설득. 이렇게 득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고요. 그러면 스스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스스로 얻는다라는 게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이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it serve you right. 너에게 올바르게 다시 되돌아온다.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되돌아온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또 때로는 다른 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실하게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갖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만약에 미래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거를 자업자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족방뇨라는 표현인데요. 동족방뇨. 자,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뜻으로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발이 엄청 시려울 때 우리가 거기다가 오줌을 누면 오줌은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발이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만 효력이 있을 때 쓰는 말이 동족방뇨이고요.
이 동족 방뇨랑 좀 비슷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임시방편, 그 다음에 미봉책, 미봉책도 동족 방뇨랑 비슷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고식지계, 아주 어린 사람의 순간적인 계략이란 뜻에서 뭔가 순간적으로만 그렇게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하석상대, 아래쪽에 있는 돌을 위쪽에 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돌을 빼서 위로 올리면 순간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뭔가를 이제 면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한문은 얼동자, 동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 동상은 예를 들면 학교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할 때 그 동상이 아니죠. 발이 얼었을 때 동상 걸렸다 라고 할 때 그 동상입니다. 얼동자이고요. 또 냉동시일 할 때 냉동, 차갑게 얼리는 게 냉동이죠. 그래서 얼동자를 이렇게 쓰고요. 발족자는 다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노을방자, 노을방자, 뭔가를 이렇게 놓아주는 거, 해방할 때 풀어주는 거죠. 추방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업에서 놓는 시기를 우리가 방학이라고 하죠. 물론 요즘 학생들은 방학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해방, 추방, 방학 이런 표현에서 놓을 방자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줌 요자, 그 오줌에 당분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당뇨라고 하죠. 당뇨, 포도당 그런 건데 당뇨. 그 다음에 또 혹은 비뇨기과, 기과죠. 비뇨기과 할 때 이 요자가 오줌 요자입니다. 그래서 언발의 오줌 누기, 동족방뇨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국 동족방뇨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난형난제, 누구를 형이라고 하고 누구를 아우라고 하기 어렵다는 뜻, 즉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 만약에 두 가지 측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측이 전부 다 되게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다라고 하기 힘든 상황에서 난형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난자는 어려울 난자이죠. 참 그 문제는 난해하다 하다 할 때 어려운 난자.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어렵다 할 때 운영난, 이렇게 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형, 여기 있는 형과 뒤에 있는 제를 합쳐서 형제라고 하죠. 형제, 자매 할 때 그 형제고요. 또 어려울 난자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려울 때 난형난제는 조금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백중지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백중지세. 그래서 어떤 두 학생이 있을 때 그 두 학생이 정말 너무나 잘해서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를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그 두 학생은 정말 난형난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